시인간인 하나님을 선택한 구약의 사람들을 집필하신 조영민 목사님과 책을 열심히 읽은 두 명의 독자들을 함께 모시고 짧게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나눔교회에 왔습니다. 나눔교회 조영민. 네, 좋네요. 텐션 장난 아닌데요?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코너입니다. 짧게 자기 소개하는 인사와 함께 자기 MBTI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조희선교회에서 부대표로 섬기고 있고요. 정희원 간사라고 합니다. MBTI는 ESFJ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나눔교회 섬기고 있고 이번에 이 책을 출간한 조영민 목사라고 하고요. 저의 MBTI는 INTJ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희선교회 광운대학교 소속 3학년 학생 김형곤이고요. 제 MBTI는 ENFP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영민 목사님 MBTI가 두 개를 왔다 갔다 하신다고 들었는데 부탁을 드렸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고. 네, 저는 ISTJ가 이렇게 강하고요.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INTJ도 나와서 이렇게 고민이 있는데 제 아내가 이제 MBTI 강사분인데 저와 살아보니 당신은 N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앞으로 N으로 이렇게 주장하게 됐습니다. 확고한 답을 내려주셨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자기소개를 마쳤으니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저희 신권 책이 있습니다. 표지부터 너무 귀엽게 나와 있어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책에 대한 내용을 재미있는 질문들과 또 진지한 고민들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하나님을 선택한 구약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는데요. 구약에 있는 사람 13명이 등장하고 이 13명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선택했는지, 뭘 선택했는지를 같이 이 성경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선택한 어떤 하나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선택한 원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같이 찾아보는데 그 원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좀 여러 가지로 풀어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책 설명을 들으니까 책의 내용이 어느 정도 유추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각 세 분의 MBTI를 미리 조사를 해서 MBTI별로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왔어요. 먼저 목사님의 MBTI부터 설명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다. 네. 늘 생각하고 있어요. 자는 시간에도 생각하고 있고. 정말요?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죠. 역시 목사님 자기 전까지 설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군요. 관심받고 싶지만 나서지 않는다. 관심 받고 싶으면 나서요. 어떨 때 가장 관심 받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어떤 일들이나 어떤 사역이나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게 정말 좋은 거다, 이건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싶어요. 책을 쓴 다음에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막 홍보하고 싶은 것도 저는 제가 낳은 자식을 제가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관심 받고 싶고 그걸 가지고 나서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꼭 필요하다. 네, 혼자서 생각하고 싶고 따로 있고 싶고 좀 분리된 시간들은 가졌고 싶고요. 근데 아무래도 목사님이시다 보면 성도분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그럼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가 좀 어렵지 않으세요? 아침 시간에는 아무도 절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아침 일찍 시간을 혼자 떼가지고 보낸다거나 혼자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시간으로 제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5시 20분에 일어나고 알람이 울리고 40분부터 움직이고 있어요. 이야, 너무 대단하시네요. 계획적인 것을 좋아한다. 저는 완전히 계획 인생입니다. 정말요? 그럼 그런 게 있을까요? 내가 이것까지 계획해봤다. 제가 52주 설교 계획과 52주 설교뿐만 아니라 수요, 금요, 그리고 수련회, 그리고 뭐 외부 집회까지 다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이게 A안이 안 되는 경우에 필요한 B안과 C안까지 세운 계획을 매해마다 한 장씩 이렇게 짜고 있어요.
그 52주가 1년 52주를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아, 1년 대박. 설교 계획을 매 해마다 짜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시구나. 너무 대단하신데요, 이야.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근거가 없으면 싫다. 네, 저는 근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정리되어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어떠한 감정도 이거에 가는 과정까지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어떤 감정과 만날 텐데 그 과정을 이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걸 선택했다가 중요하기보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근거들을 쌓아서 내가 이걸 선택했다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목사님의 그런 과정들이 어땠는지 앞으로 천천히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희영 강사님의 MBTI인 ESFJ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혼자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싫어한다. 네, 저도 되게 계획적이어가지고요. 계획을 많이 세우고 저도 목사님처럼 차안, 사만 사안 이런 것도 세우는 편이에요. 이게 혼자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잘 공유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잡생각을 많이 하고요. 되게 공상도 많이 하고 그런 걸 잘 끌어안혀가지고 현실 가능한, 실현 가능한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편인 것 같아요. 전 옛날에 정말 무지개 밑에 보물 단지가 숨겨져 있다고 믿고 무지개 끝에 가본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요? 어떠셨어요? 아무것도 없던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완전 자리를 좋아합니다. 완전 좋아합니다. 새로운 사람들 환영합니다. 좋아해요. 친구 신청해주세요. 아래 이제 인스타그램 주소. 네, 주소 꼭 자막으로 넣어주세요. 혹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나만의 팁 같은 게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새로운 사람들 좋아하고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뚫어지게 늘 쳐다보면서 얘기 잘 듣습니다. 눈으로 좋아합니다. 말을 하는 네, 마스크 써도 뭐 상관없습니다. 눈으로 말하면 되니까요. 남의 눈치를 많이 본다. 네, 남의 눈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혹시 이 중에서 누가 안 행복하지? 누가 소외됐지? 누가 친구 없지? 누가 혼자 있지? 이런 거 잘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노력하기도 하는데 잘 보이는 편인 것 같기도 해요. 밥 먹을 때 밥 같이 먹을 사람 없으면 이 아래 주소 연락 주세요. 제가 같이 가서 밥 먹어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현곤이의 MBTI ENFP. 현곤이가 낯을 되게 많이 가리는 MFP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산만하다. 맞죠. 가만히 있는 걸 정말 못하고 저는 빨대 그 포장지도 종이. 계속 찢고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카페 알바가 제일 싫어하는 손님 맞아요. 유형이네요. 네.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리액션을 잘해준다. 네, 저거는 100% 공감하는 게 이게 듣다 보면은 고개를 저절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뭐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아니면 같이 웃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리액션에 대한 살짝의 강박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리액션에 가장 자신 있어요? 저는 고개 끄덕이는 게 가장- 고개 끄덕이고. 네. 제가 예쁜가요? 네. 웃는 게 너무 예뻐요. 바로 그거죠. 거짓말을 잘 못한다. 그래서 아까 희영 강사님이 물어봤을 때 약간 그러면 멈칫했나요? 한 0.3초 정도 아, 고민하는. 제가 예쁜가요? 네. 거짓말을 잘 못한다는 건 제 얼굴 표정을 숨기지를 잘 못하는 것 같긴 해요. 여기 거짓말 못하는 그러니까. 자 절대 리액션 해야 하는 희망- 자. 희망 간사님의 네요. 그 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왜 버벅댑니까? 말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아, 그렇네. 네. 지금도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래. 잘 배웠습니다. 오늘 솔직한 인터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무계획의 즉흥적인 편이다. P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당일치기로 제가 강릉을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갔다 왔는데 계획 없이 그냥 버스만 예매하고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서 이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자리에서 놀고 돌아오고 이 인터뷰도 하겠다라고 이제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고민도 안 하고 이제 바로 결정한. 저런 친구가 참 고마운 친구예요. 언제든지 이제 같이 하자 하면 잘 따라와주는 감사한 친구입니다.
ENFP였고요. 사실 제가 제 MBTI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ENFJ예요. 근데 여러 가지 있는데 팬이 있는 핵인싸가 되고 싶어한다. 사실 이 인터뷰 제가 PD거든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얼굴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핵인싸. 핵인싸의 성향을 핵인싸. 잘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MBTI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드디어 만약의 게임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준비했던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롯과 왼쪽으로 갈 것이냐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해서 선택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두루 다녀봐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을 내가 들었다면 두루 다녀보라 라는 말에 굉장히 기대했을 것 같아요. 괜히 그 말이 나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움직이는데 하다가 또 금방 식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또 멈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뭐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것 같다. 희영 간사님이라면 어떠세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까지예요? 아니면 두루 다녀서 가는 것까지예요? 바라본다고 하시면 일 같은 척 지인 찬스 쓸 수 있나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제일 높은 데 가서 제일 시력 좋은 사람한테 끝까지 보라고 저 사람이 본 것까지 제가 본 걸로 쳐주세요. 오케이? 아니면 두루 다녀보는 거면 사람들 다 사방에 쫙 풀어가지고 전력 질주해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 모든 사람들 다 풀어가지고 다 다니게 하고 그 땅 다 내 거 그리고 모든 사람 행복을 위해 같이 나눌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독식은 하지 않는다. 아유 그러면 전 독식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챙겨줍니다. 또 챙겨. 네, 아 그럼요 다 챙겨줍니다. 아 역시 예쁘다고 하죠? 더 챙겨줍니다. 제가 예쁜가요? 네.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그러니까 하세요? 저는 이제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 일단 지도를 내가 봐야 된다. 일단은 움직이지 않고 차근차근 좀 요 지형도나 요 다채로운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가장 전략적으로 내가 가서 한 번에 딱 찍어서 내가 놀고 내가 살고 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만 필요하니까. 저는 무조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땅까지 내가 왜 가져? 저는 쓸모없는 땅을 가지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좋은 곳에 가서 좋은 땅에 행복할 정도의 범위 요거 가지고 이제 하겠다. 양보다 질, 네. 질보다 양. 네, 예, 그런 전략을 택하셨네요.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책 안에 있는 내용이어서 책을 잘 보면 좋은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롯은 그냥 알아서 눈을 들어서 자기 눈에 좋은 땅을 보고 좋겠다 생각하는 곳에 뛰어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네가 네 눈을 들어서 보고 직접 가서 네가 차지해라 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 당신은 진짜 뭘 원해요?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마음과 마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대화하는 게 느껴져서 결국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만약에 게임인데요. 책에 보면 모세보다는 약간 주변 인물인 모세의 부모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모세의 부모님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선택을 하죠. 만약에 세 분이 모세의 부모님이었다면 어떠한 행동을 하셨을지. 저는 이제 아무튼 성경을 보니까 여자이면 살려두고 남자이면 죽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아들이 아닙니다. 얘는 딸입니다. 얘는 모세가 아닙니다. 모순아 이렇게 불렀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순이 딸이에요. 네. 상상해본 적 없는 표현 하셔가지고 생각해볼 수 없어서. 너무 모순적이었나요? 모순아. 저는 설정되는 상황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때는 창문 같은 게 없잖아요. 애 목소리가 커져서 울면 저 집에 애가 있구나는 걸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다가 그 아이와 함께 우리가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요 다음으로 나가지 못했을 거다. 그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결말이었을 것 같아요. 모순이 좀 있어. 모순이는 어려워요. 네. 네. 형건이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제가 내린 결론은 믿음으로 나일강에 보낸다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임을 믿고 나일강에 보냄으로써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든 생각은 나도 그냥 일단은 나일강에 믿음으로 보낸다. 근데 그런 그 세부적인 계획은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나의 그냥 큰 믿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라는 이야. 믿음으로 큰 믿음. 애를 안 낳아서 네, 맞아요. 애가 없어요.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될 수 없었겠죠? 우리 모순이 딸이에요. 이 책에서는 특별히 목사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남자 인물만이 아닌 여성 인물도 되게 잘 다루고 계세요. 그 중에 한 인물을 꼽아봤는데요. 바로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만약에 세 분이 야엘이었다면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나의 남편과 되게 우호적인 관계. 지금은 약간 쫓기는 신세지만 나중에 다시 또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 내가 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웅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세 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목사님 먼저. 야엘을 왜 열세 인물 가운데 넣는지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고 구약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대부분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 남자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게 다 남자인 것처럼, 저는 이제 그게 아니고 야엘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 있는데 여인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또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본을 받을 만한 일도 아니에요. 관자론에다 말뚝 박는 이게 무슨 이게 이거 따라하고 싶어 이게 아닌데 하나 싶어요. 남편 괜찮으십시오. 밤에 이렇게 관자놀이 만지고 있고 여기가 잘 들어가겠네. 요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정말 들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이 야엘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믿음에서 나왔다라고 믿어요. 남편과 이미 우호적인 관계고 시스라라고 하는 이미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이 사람을 잘 돌려보내면 반드시 자기에게 혜택이 되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기회의 시간이다. 이 기회를 나는 이용한다. 야엘이 하고 있는 이 선택 그리고 이 결정의 방식 이런 거는 너무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만약 야엘이었다면 정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이건 쉽지 않겠다. 이게 지금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 이런 거 자체도 일단 부담이고, 근데 여기서 약간 문화적인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목축을 하는 여인들은 말뚝을 받거나 또 텐트를 치거나 가축을 잡아 생명을 끊는 이런 것들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시스라를 죽이는 게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엄청난 일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식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문화적인 부분은 또 생각을 못 해봤는데. 천막을 치거나 짐승을 잡는 게 당시에 여성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관자놀이를 찾아서 정수리에 말뚝을 박는 거는 평소에 늘 하던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엄청나게 어려운 문화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한 건 아닌데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운 거죠. 포인트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그런 결단을 해서 행동을 했다는 게. 다음은 형건이가. 만약에 저였다면은 망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지나갈 때 여기 있다. 시스라 장군이 여기 숨어 있다. 라고 이제 알려줌으로써 그 시스라 장군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런 뭔가 방해하는 그런 선택밖에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기 박을 것 같은데요? 저요? 그러니까 남편의 일을 잘 돕는 거 보니까. 그런 이미지입니까? 아니요. 이렇게. 목사님 여기 교회에 말뚝 있습니까? 저는 이제 책을 이제 읽으면서 저도 좀 주의 깊게 보게 됐는데요. 한 번에 말뚝을 확 박아가지고 죽인 게 아니라 탈진하고 기진하고 그 고통 중에 막 깨어났다가 다시 죽을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다. 이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고문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잔인하게 죽는다는 그 장면이 너무 좀 마음에 좀 어려웠어요. 나 같으면 그냥 깔끔하게 한 방에 할 텐데 했는데 목사님이 마치 제 속을 들여다보시기라도 한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서 그 의미는 잔인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고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 이 책에 또 설명해주고 계시거든요. 그 의미를 좀 묵상하면서 구약의 제사가 좀 떠올랐어요. 근데 그 제사 과정도 사실 뭐 각을 뜨고 내장을 막 분리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일 거란 말이죠. 그 아이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죄의 심각성, 죄가 이렇게 두려운 것, 이제 이런 것들을 교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 방법, 그리고
그 자체가 책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로 처절하게 네. 할 수 있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한데요. 네. 다시 한번 읽고 싶은데요. 네, 여러분 네. 구매하세요. 네. 값 16,000원. 저희가 MBTI를 나누긴 했지만 사실 MBTI와 다르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얘기가 된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도 너무 공감하시면서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했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영상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잠시 쉬었다가 네. 네,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